안녕하세요. 이슈이시다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연방 상원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총 50명 중 45명이 반대했습니다. 과반수 이상인 민주당 50명, 공화당 5의원이 찬성해 탄핵 심사는 진행되지만 공화당 의원 45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반대 입장인 것이 확인이 돼 상원의원 3분의 2, 67명 의원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탄핵안은 좌절될 것이 확실시됐습니다. Dead on arrival, 올라오자마자 죽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또 한 번 민주당의 대국민쇼로 끝나게 됐습니다. 통합을 강조한 바이든의 취임사가 무색하게 전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밀어붙였던 민주당은 지지자들의 믿음마저 저버리게 된 셈입니다. 취임 후 일주일간 약 30여 개 행정명령을 쏟아부은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슬로건이 확실해졌습니다. 아메리카 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실천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의 반대말이죠. 아메리카 라스트,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무조건 반대로 가는 바이든 행정부는 결국 미국의 이익을 마지막에 두는 각종 행정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환경 우선 에너지 정책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4년간 창출한 수만 개의 일자리와 에너지 안보 확립이 무너지게 됐고 가솔린 가격과 전기값 등 소비자 물가도 상승합니다. 중국에 대한 날카로운 창과 방패는 무뎌져 중국의 입김이 벌써부터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따끈따끈한 행정명령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코비드-19 바이러스를 차이나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라고 말하거나 쓰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측은 차이나 바이러스나 우한 바이러스라는 용어가 아시안계 미국인을 비하하는 반인종적 단어라고 하는데요. 20세기 초반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을 줄기차게 스페니시 플루라고 부르던데 이중잣대가 아닌가요? 아니, 다 떠나서 한국인인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불러도 아무런 거부감이 없는데요. 바이든의 중국 눈치 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명령으로 공문서나 언론에서 특히 보수 매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면 처벌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다스리겠다는 바이든 행정부, 처음부터 공산당식 독재 정치의 본색이 드러나려 합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중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바이든 정권이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코로나 사태 책임론을 트럼프 정부처럼 인정하지 않고 얼버무린다면 그야말로 본색이 드러나면서 세계 각국은 물론 미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텐데요. 어떻게 반응할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나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불렀다면서 바이러스는 대부분 출현한 지역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관례라고 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붙인 바이러스를 두 개만 살펴보면 스페인에서 시작된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 한국의 한탄강에서 발견된 한탄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한탄 바이러스 생소하시죠? 대한민국 토종 바이러스인데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에게 전염돼 3,200명의 사상자를 낸 유행성 출혈염으로 일으키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자, 제가 한번 예언해 볼까요? 바이든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확실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의 우한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이고 중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의 확산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비난을 멈추고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합심해서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에 대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할 것이 너무나도 뻔하지 않습니까? 자,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바이든 취임식을 지키기 위해 혹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주둔했던 2만 5천 명의 주 방위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은데요. 주둔했던 의사당 건물에서 쫓겨나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했다가 이를 딱히 여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배려로 5성급 트럼프 호텔에 일부가 머물기도 했는데 비난이 폭주하자 부랴부랴 사과하며 이들을 모처에 수용한 바이든 측은 최소 5천여 명의 주 방위군을 3월 말까지 워싱턴 DC에 주둔시킨다는 소식입니다.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많은 군인들을 도심 곳곳에 배치시킨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플로리다 마이크 왈츠 연방하원을 비롯해 12명 의원들은
26일 존 위틀리 육군 장관에게 주 방위군의 워싱턴 DC 주둔 계획에 대한 이유와 계획을 듣는 브리핑을 요구했는데요. 군 대변인은 일단 언론을 통해 취임식 사후 경계와 수도 방위, 의료 지원, 수송 및 각 기관의 경비 업무로 즉각적인 철군 대신 주둔 병력의 점진적인 철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글쎄요, 말만 번드르르 하지 않나요? 언제부터 군인들이 대도시에서 의료 지원, 경비 업무를 받는지, DC에서 전쟁 났었나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퍼지는 3월 4일 취임설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군 병력을 대기시켜 놓는다고 합니다.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는다는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미국민들의 민심을 잡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민주당 정부가 아직까지 모든 국정을 손에 쥐지 못했으며 향후 4년간 미국 정치는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보일 것이라는 뜻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의 행정명령 중 가장 큰 저항을 받고 있는 환경정책, 특히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사업 중단은 시간이 갈수록 비난이 거세지는데요. 환경 전문가들까지 나서서 파이프라인 사업 중단이 환경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복잡하게 따질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환경 전문가들의 논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스파이프 라인 사업은 원유와 가스를 캐나다로부터 파이프라인으로 옮기기 위해 실시됩니다. 파이프 없다고 원유나 가스 안 들여오나요? 그럼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기차입니다. 기차는 그냥 다닙니까? 엄청난 운송비가 들고 기름이 들고 매연이 뿜어져 나옵니다. 간단히 정리되지 않습니까? 바이든은 일자리 수만 개 포기하고 노동자들 실업자 만들면서 환경 위하는 척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치적을 지우는 것 그뿐입니다. 민주당의 진영 논리는 철저하게 자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진영 논리가 주류 언론을 등에 업고 밀레니얼 세대를 비롯한 미국민 절반을 세뇌시킨다는 겁니다. 세련되고 테크 마인드와 환경 의식을 갖췄다고 자부하는 자칭 지식인들이 스스로를 좌파 독재주의를 칭송하고 실천하는 좀비들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트럼프 지지자들 DC에 모여 시위한 그들을 수용소에 가둬서 재교육해야 한다는 끔찍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틀러, 스탈린의 망령이 스멀스멀 되살아납니다. 21세기의 독재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투박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며 국민들 위한다고 온갖 욕 다 먹는 인물이 독재자일까요? 테크 기업들을 거느리고 무한정 검은 돈을 지원받아 진실과 정치적 올바름을 내세우는 교활한 자들이 바로 21세기형 독재를 실천하는 세력이 아닐까요? 오늘 이슈 이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아니지.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꾹.